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인가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인 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1980년 5월 17일 5.18이 시작되기 전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보안사랑 군을 시켜갖고 체포조를 운영을 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 세력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에 체포조로 갔던 중앙정보부 요원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엄이란 게 운영이 되고 체포조가 어떻게 발동이 되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체포조 요원들도 그 당일에 명령을 하달받은 겁니다. 굉장히 보안 속에 유지가 되는 건데 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치밀하게. 일단은 회사에서도 저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오면 여기 다 작살나니까 일단 너는 숨어 있어라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여러 호텔 방들을 잡아서 장비들을 옮기고 있었어요. 우린 끝까지 보도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안가에서 이제 은신을 하면서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와 이게 진짜 현실로 와닿는 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현실이 잘 안 와닿더라고요. 와닿지가 않고 아침까지 이제 계속 TV 틀어놓고 연락할 사람들 연락하고 했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못해서 실패했지만 2차 계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2차 계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곽종근 사령관이나 뭐 정보사령관 여인영이나 이렇게 주목이 받고 있지만 한 명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이에요.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의결이 되면서 야 적각 행위를 중지해라 해서 중지한 게 답니다. 그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해서 바로 제가 일체 움직이지 마라, 출동 준비하지 말고 병력들 정상적으로 취침시켜라 이렇게 해서 통제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강호필 사령관이 아마 법정에서 그 2차 계엄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 같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이 사실상 우리 육군을 다 통틀어서 지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계엄에 하자고 했을 때 지상작전 사령관이 협조를 했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다행히도 그게 2차 계엄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연으로 겹쳐서 다행히 끝났다는 거지. 예를 들면 5.18 때 발포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집단 학살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이지. 이게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총기 사고가 뭐 누가 발포를 했다라고 하든지 그 정도까지 치밀하게 너무 이렇게 보안을 생각했나 봐요. 치밀하게 짜질 못했구나. 그건 아마 윤석열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본인이 군대를 갔다 오질 않다 보니까 군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계엄에 그래도 소극적으로 부역하거나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지 않은 그 일부 군인들 덕분이다.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식 사고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원인을 자기가 아닌 외부로 돌려버리는 그런 화법인데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인가요? 본인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형국인데 본인이 민주주의를 뭐 사수를 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없잖아. 사과를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같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면서 계엄령을 입에 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야,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알코올 의존이라는 게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한참 넘어선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신용환 교수가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했는데 20대 대선 때 청주에 유세를 가서 전날 너무 많이 먹은 술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신용환 교수 당시 실장에게 호텔을 잡아라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호텔을 대시를 했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관련 영수증도 보고 했는데 모든 청년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갑자기 취소하고 호텔에서 그러니까 숙취를 해소하고 온 거죠. 오고 나서 거기 청주에 어느 시장 방문이 있어요. 근데 땀을 엄청나게 흘리던 윤석열이 바로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대선을 승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윤석열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요. 너무나 옆에서 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자체, 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을 맡는 것 자체가 본인은 그게 너무 또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임기를 못 마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언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윤석열과 술 먹은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자기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기자들도 알고 윤석열 캠프에 있던 김은혜 의원이나 옆에서 있었던 권성동, 윤한홍 모르겠습니까? 권영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 사람 문제 있다는 것을.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윤핵관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권력을 이용한 거죠. 이용해서 자기들이 뭐 뇌물을 받거나 어떤 직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윤석열은 무늬만 대통령이었지 제대로 대통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은 김건희가 이용한 하나의 도구였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는 탄핵을 안 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해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왜냐하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비교했을 때 박근혜가 상대적으로.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오는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박근혜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순실이 뭐 미르재단이나 뭐 여러 가지 대기업 돈 띵삥 뜯고 삼성에 뭐 말 얻어내고 이런 것들은 김건희에 비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용해 먹을까라는데 정말 도가 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엄청나게 능수능란하구나. 권력력이 아주 강한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우리 모두 다 속았잖아요. 언론이 국민들을 속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를 집어넣을 때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이 무슨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허름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왔다. 이게 기사예요.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언론이에요. 윤석열의 가장 뛰어난 점은 언론 플레이입니다. 국내에서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이 잘하는 것은 언론과의 친화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 검언 유착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언론은 거기에다 편승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준 것이고 윤석열은 끝까지 지금 부정선거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of the election fraud. He stepped out to awaken. 윤석열 부정선거 믿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 플레이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믿긴 하겠지만 자기가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을 통해서 다 열어봤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국정원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하라는 지시를 해요.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능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속았고 언론은 협조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최순실은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용서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내란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외환 유치를 해서 사람들을 북한에 총을 쏴서 자기들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이게 정말 극악무도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지자들이 윤석열 퇴진 촉구 막 기자회견, 서초동 집회도 있었고 대대적이었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애들이 구구 유튜버들. 검찰총장 때부터 그 구구 유튜버들의 맛을 본 거죠. 윤석열 지킨다고 하면서 하원 전식 같은 거 하고 그때부터 구구 유튜버들의 그 맛을 봤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김혜선 목사 고모가 이제 구구 유튜버들 뭐 옷도 사주고 만나면 뭐 지갑에다가 돈도 주고 그때부터 이제 관리해 온 거죠. 저기 한동훈이가 그 대통령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시켜서 방송을 이렇게 해라. 지금도 유튜버들을 내가 뒤에서 관리를 다 하지.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내 돈 3억 7천 썼어. 또 한동훈 사면 초과에 놓였는데 아마 이거 안 되지. 한동훈 이거 머리 잡고 뜯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네를 지켜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중동 언론사 그리고 구구 유튜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매일 TV 틀면 윤석열 비난하는 것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구구 유튜버들이 자기를 찬양해주고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만 보게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부정선거 의혹과 이재명 대표 구속 등을 주장해온 유튜버의 수익 창출이 정지됐습니다. 부정선거나 그런 누차게 걔네들이 그 주장하는 것들인데 뭐 뉴스 틀어놓으면 다 자기 비난하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 윤석열 좋은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나 저기 이봉규 TV나 막 그런 거만 봤다고 해요. 그 유튜버들. 그거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유튜버들을 또 만나요.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대거 취임식에 초대됐습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잠깐만, 저는 못 받았어요. 너 같은 놈을 왜 주냐 임마. 네. 누가 영웅이나 주지. 만나서 또 술자리를 갖고 또 국정 그런 얘기를 구구 유튜버들하고 또 나누지 않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후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부수고 경찰이 자리를 피하자 출입구 셔터를 올린 뒤 내부로 진입합니다. 소화기 등을 던져 출입구 유리문까지 깨며 20분 만에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일본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본을 찬양하고 소녀상 철거를 해야 되고. 2020년 7월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승합차로 돌진하는가 하면 애들 놀래기는 왜 놀래는 요 잠시 썼다 가는데 왜 놀래? 나 무슨 죄를 졌어? 가는데 와 재밌다 진짜 여기. 그런 친구들이에요. 저하고도 김건희하고 통화할 때 총장님 그런 유튜버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 걔네들이 소녀상 종로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하는 주장하고 있는 애들이다. 그런 얘기도 내가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나 윤석열은 뭐 자기한테 이득만 된다면 나라 팔아먹는 뭐 친일 팔아도 자기를 지지한다면 데리고 쓸 인간들이죠. 예.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여줘도 저 구구들은 미쳤어요. 자기들이 유튜버들과 내란 직후에 또 계속 그러니까 비상계엄 실패한 이후에도 통화를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수재가 유튜브에 중독돼서 대통령까지 오른 상태에서 그 망상에 빠져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고 그분은 국정원의 보고보다 유튜브를 더 믿는 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을 파괴하고 탄핵된 대통령. 그분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가 돌아와야 한다고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지난 4월 관저에서 쫓겨날 때 그가 먼저 껴안은 게 이들 자유대학입니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그가 심취해 있던 음모론을 퍼뜨리며 극우를 더 결속시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후원회원 전지경 대표님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최고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거친 사람이 유튜브에 빠져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심지어는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감옥에까지 가서 뭐 사형이나 아주 극형을 받는 이 상황. 여태까지 이 두 부부의 범죄는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것 같다.